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내림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 입장에서 서울 집값은 거의 스카이캐슬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덩달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까지 올라가서 더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예. 사실 저도 그렇고 이 부동산 계약할 때 이 중개 수수료 내는 게 상당히 아깝거든요. 네.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을 비싸게 살수록 수수료율도 올라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집 구하러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전세 구할 적보다 오른 집값에 한번 놀라시고 또 네. 중개 수수료에 한번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중개 수수료라는 것은 집값이나 이 매매 보증금 이런 거에 따라서 덩달아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예. 매매 금액이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올라가게 되면 상한율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매의 경우에는 집값이 6억 원 미만까지는 0.4%지만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0.5% 그리고 9억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최대 0.9%로 훌쩍 오르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증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0.4%고 6억 원 이상이면 2배인 0.8%로 요율 상한이 훌쩍 오르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네. 집을 우리가 2년 전에 만약에 샀을 때 6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보증 이 중개 수수료는 0.5%로 300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지만 네. 지금 뭐 집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나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죠. 만약에 9억 원으로 올랐다라고 가정하면 중개 수수료율은 최대 0.9%로 8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집은 네. 그대로인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중개 수수료율도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범위 안에서 그 중개사들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줘야 되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중개 수수료의 상한입니다. 말 네. 그대로 여기까지만 받으면 된다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요. 하한은 없고 이렇게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한도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를 해서 내면 되는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뭐 다 낼 필요 없이 그 이내에서만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억 원짜리 주택이 이제 공식 그 수수료율이 0.5%라면 네. 뭐 0.2% 해달라, 0.3%로 하자 이렇게 협상을 해도 된다는 거겠죠?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다만 이 중개업소가 승인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중개인과 이 적정 수수료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이 사전 계약 전에 합의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계약 이후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을 할 때 너무 비쌉니다. 네. 이 이내에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업소와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이 귀할 때는 또 더 높은 중개 수수료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또 마음이 급해져서 어쩔 수 없이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네. 일단 그렇게 응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예, 만약에 상한선을 넘는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관할 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중개 수수료를 많이 냈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계좌 이체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이제 현금을 내시고 영수증을 받게 되는데 이럴 때 쓰는 증빙 자료로뿐만 아니라 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현금을 지불하셨다라고 한다면 현금 영수증을 받아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후 걱정 때문에 개인연금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사망 후에는 지급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상속인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개인연금은 살아생전에 받는 연금이다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시면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개인연금 상품들이 확정기간이나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상속인에게 남은 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분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더라도 이 상속인들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1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이 무려 28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속인이 모르면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봐야 되나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달부터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나 휴면보험까지도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금감원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 이후로부터 3개월간 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못 받으신 연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셔서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